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북한군에 총살당한 대한민국 국민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들이 유엔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 북한 피살 유족들이 유엔을 찾았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코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남북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원비어 가족들의 경우처럼 이 민사 소송을 할 경우 북한이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문재인 실종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마저 드는 시점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숨진 대한민국 공무원 이모 씨의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은 마음이 아프다,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 정도였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다고 판단했을까요? 어제 숨진 이 씨의 유가족들이 유엔을 찾았습니다. 자,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 등 유족들은 어제 오후 하태경,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이날 유엔에 20 피살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토마스 킨타나 오헤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좌관 앞으로 작성한 조사 요청서에서 북한이 비무장 민간인이자 약 36시간의 해상 표류 동안 거의 실신 상태였던 동생을 10여 발의 총탄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을 국제사회 유엔에 알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제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저 김정은 눈치만 보는 것일까요? 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까요?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서면 보고를 받고 실제로 불에 타 숨졌다는 그런 보고가 청와대 밤 10시 30분쯤 갔는데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잠만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야 정식으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이 나라는 뭘 했는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숨진 이 씨의 아들 고등학생 이모군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동문수답만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형편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점은 이 유가족들이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씨를 콕 찍어서 유엔 차원의 공식 진상조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북 압박이 국제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반인권 폐륜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장하지도 않은 민간인을 총을 쏴 죽이고 시신을 불태웠다면 이것은 국제적인 인권 문제를 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방부는 그냥 김정은이 사과했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으로 한심합니다. 자, 또한 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제2의 원비어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7년 석방된 뒤 숨졌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을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건이 국제인권 규범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참여도 소극적인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씨의 유족들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을 패싱한 겁니다. 바로 유엔으로 달려간 겁니다. 자, 이 씨의 유가족들은 유엔 차원의 공식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사안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자유와 인권 수호 국가들이 제 동생의 희생이 값진 평화의 메신저가 되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남북 간의 문제에 머물렀던 이 사건이 국제 수준의 인권 사건으로 이슈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킨타나 보호관을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킨타나 보호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전담하는 전문가입니다. 그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민감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호관은 한국과 북한 정부에 직접 서한을 보내 이번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는 등 국제사회 공론화에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걸 거부하면 또 다른 국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 등에 따르면 킨타나 보호관은 최근 사무소 측과의 통화에서 유해와 유류품 송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 총살 정책이 존재한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유엔도 이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요청서 제출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유엔 사정에는 가장 정통한 사람이 반기문 아니겠습니까? 반기문 전 총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만큼 유엔에서도 가볍게 보기 힘들 겁니다. 이제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칵 뒤집힐 것 같습니다. 오죽 대통령이 못 났으면 이들이 청와대가 아니라 유엔으로 달려갔겠습니까? 이 문제 이제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족들은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한국 정부가 응당해야 할 국민보호 의무를 저버렸으니 원비어 사례와 유사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6.25 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2명이 올해 7월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미 승소한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원비어 씨의 가족이 2018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그 판례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북한에 5억 113만 달러, 한화로 약 5,6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거의 김정은이 알거지 되는 수준의 그런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북한의 이런 반인권적이고 폐륜적인 잔인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투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실종 사건이라 가히 부를 만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